그래서 내가 중소기업 정도 다니는 33, 34세 남성이 이 정도를 요 나이 때 모았다고 하면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그걸 상상해 봅시다.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경제 관점에서, 돈, 자본 관점에서 자, 300 정도를 계속 꾸준히 벌어. 이게 조금씩 올라가. 그쵸? 그리고 여성분이 또 같이 초반에 맞벌이를 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한 250에서 300 정도를 해서 그럼 둘이 이제 한 5, 600, 뭐 6, 700 이런 식으로 벌면서 결혼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내가 애를 안 낳고 그냥 둘이 맞벌이해서 살겠다 하면 굉장히 풍족하게 살겠죠. 집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지만 그 얘기는 본격적으로 안 했고 그걸 제외하고 그냥 이런 가정 경제 들어온 돈에서 생활비 나가는 걸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 근데 문제가 평균적으로 요 2년 차에서 3년 차 때 이제 베이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문제가 뭐예요? 이게 날라가죠? 이게 날라갑니다. 이제 이것만 남는 거야. 한 350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가 이제 큰일 난 거지. 대한민국 남자가 이 돈 벌면 본인이 그냥 연애 안 하고 하면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요. 그냥 주말에 영국 축구 보고 맥주 한잔 하고 PC방도 가고 뭐 본인 살 거 사고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에 원래 혼자 썼는데 여기에 3명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알파인데 왜냐하면 이제 양가 부모를 챙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결혼하면 행사가 계속 있잖아요. 매달 집안 경조사가 나간다고는 봐야겠죠. 그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그동안 우습게 봤던 주거비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혼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냥 부모님하고 살아서 전혀 그 걱정 아예 안 하고 살다가 집세, 월세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집에서 발생하는 어떤 잡비, 생활비가 다 그냥 부모님 부담이었지. 엄청난 거야 그게. 아니면 보통 이제 원룸 오피나 뭐 투룸 빌라 이런 데 거주하면 그 돈이 뭐 보통 한 6, 70 그 정도만 하고 살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지금 엄청 쪼들리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좀 참는데 이제 끝이 없는 내 집이 없다면 큰일 난 거야. 참 비극이 뭐냐면 사람이 요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진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고민을 못해요. 이게 참 비극적인 겁니다. 이때 가서 이런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집 마련, 전셋값이 2년마다 엄청나게 올려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20살 때 공부 안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 이제 부담이 장난이 아닌 거지. 부모라는 옵션 그게 일단 없다고 치고 없다고 그럼 2억이 좀 안 되는 돈입니다. 1억 5천 2억 그럼 1억 5천 2억으로 이제 주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의 도움이 일단 없다는 전제하에 그럼 이 돈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거주의 구조가 1번 월세, 2번 전세, 3번 자가.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구조상 부모님이 집을 해주지 않은 이상 아니면 부모님이 그쪽에 밝아가지고 무조건 자가부터 갖고 해야 되라는 건 진짜 예외적인 겁니다. 그런 건 엄청 축복이에요. 대부분은 전셋집에서 시작을 하죠. 평균적으로. 이거를 근데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2억대의 전세를 얻는 거예요. 그럼 2억대에서 3억 정도 하는 부동산이 뭘까? 일단 아파트는 아니겠죠.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돈으로 전셋집 못 구합니다. 서울 지금 30평대 아파트 전셋값이 얼마죠? 6억이죠. 그거 구축 내려가면은 뭐 5억, 4억. 그죠? 아파트는 못 가는 거고 빌라도 역세권에 엄청 막 삐까뻔쩍한 신축 빌라가 아니다. 좀 괜찮으면 투룸 빌라 아니면 3룸인데 되게 좀 낡은 교통이 좀 안 좋은 평지에 있지 않은 아니면 약간 반전세식으로 이제 여기다 플러스 월세 얼마씩 내는 구조. 이거를 먼저 알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애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둘이 벌기 시작할 때 이때 굉장히 풍족해요. 이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뭐 둘 다 되면 금상첨화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미래에 펼쳐질 일을 미리 예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때 버는 돈이 결국 나중에 월소득 마이너스 현금일 때를 메꾸기 위한 기간이다. 그거를 둘이 예견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저축을 거의 한 5, 600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 시기가 관건인 거죠. 이때 둘이 저축도 막 한 7, 80% 하고 뭐 정말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으면 한 8, 90% 하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뭐예요? 투자, 재테크에 눈을 떠야 된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전세로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서상 월세는 아깝다. 일단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일단 2년을 살아서 결혼 2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건이 뭐냐면 이 2년 차 때 자가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 정도의 생활력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지금 뭘 살 수 있냐면, 나는 일단 웬만하면 아파트를 사길 권하고,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은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빌라가 있는데 이왕이면 아파트를 사는 걸 권하고,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는 서울은 안 되고 경기도에 구축 아파트로 가는 거겠죠. 그쵸? 그럼 딱 그걸 봤을 때 여성분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거기 살기 싫어. 구축 아파트 막 그런 거 가봤어요? 복도식? 90년대식 막 주차 막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그냥 다 맞는 거고. 그 느낌 알죠? 그 느낌. 근데 이거를 하는 사람과 이때 뭔가 신축 빌라 3룸 이런 거 삐까뻔쩍한 거 가는 사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초반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다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평균 정도 되는 사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로드맵이자 그 시점? 여기서 최악은 한 번 더 전세를 사는 겁니다. 그럼 이때 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한테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지, 임차인을 위한 법 해가지고 5%만 올려서 2년 또 살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안 했다면. 그러면 결혼하고 4년 뒤에 그 집값은 당연하고 전세값이 배로 뛰어있다, 배로. 그러면 대부분 이때 전세 만기가 되기 전에 진짜 큰일 났다를 깨닫죠.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제일 힘들어지는 시기와 맞물리거든. 이 갓난애기 딱 태어나는 그거랑 딱 맞물린단 말이야. 그리고 소득이 한쪽이 날라갔고, 그럼 그때 다툼도 많아지겠죠. 부부간에. 내가 이때 잘못 생각했구나. 전세로 살았던 게 상황에 맞는 주거지가 아니었구나.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때는 어디로 가요? 이때는 무조건 서울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약간 비극적인 쪽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게 근데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이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이것마저 안 되는 사람들, 결혼 적령이 된 남성이 그냥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못 모았다. 33, 34세. 여성분 같은 경우엔 그냥 모은 돈이 아예 없다. 그런 둘이 만났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괜히 벌어지는 일이 아닌 거죠. 이런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일이 펼쳐질 거를 알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도 긍정적인 걸 얘기하면 시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깨달음. 이거를 하루라도 먼저, 하루라도 일찍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금 중소기업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중견기업을 다니고 대기업을 다니고 아니면 정말 소득이 정말 높은 분들도 절대 안심하지 말고, 왜냐면 그 화려한 시절이 계속 되는 게 아니거든. 정말 직설적으로 억대 연봉이었어도 그냥 투자를 제대로 안 했다면 서울 아파트 놓쳤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공평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결판 난 게 아니었다는 거지. 어디서 결판이 나는 거였냐? 하루라도 일찍. 그쵸?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깨달았다고 하면 제대로 배워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까지 옮긴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지속해 나갈까? 현명하게. 그게 관건이다.